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91번째, 91번째 시간으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서 관련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울증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음주와 의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울증은 사실 대부분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울감이나 긴장감이나 뭔가 이제 좀 디프레스된 감정, 여러 가지 뭐 반대로 조증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감정 기복 같은 것들을. 자, 그런 것들이 좀 생리적인 그냥 기분 정도의 기분 장애인 경우가 있고, 기분 문제인 경우가 있고, 이게 좀 증상적으로 심각해지고 오래 지속되면서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좀 영향을 끼친다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는 일단 그 인터넷에 이제 나와 있는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에서 발췌를 해서 제가 이제 9가지 항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뭐 매사에 좀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상 대부분에 의해서 관심 및 흥미 감소. 내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안 좋은 일을 계기로 우울한 기분이나 침체된 기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약간 재미가 없고 심심하고 흥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기분을 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밥 먹고 잠자고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이제 식욕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또 증가하거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식욕이 아니라는 거죠. 식욕 조절이 좀 안 되는 거나, 뭐 그렇게 식욕 조절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수면, 불면이 있다거나 만성 피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느 정도 잠을 자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잠은 계속 자는 거죠. 거의 이제 아마 일이 좀 불규칙하신 분이거나 지금 당장은 좀 일을 쉬고 계신 분들이, 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향성을 많이 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신운동 지연 혹은 또 정신운동이 초조하다. 뭐 이렇게 정신적인 이제 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하되거나 아니면 너무 항진되거나 그렇게 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초조함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섯 번째, 피곤 또는 에너지의 감소. 어찌 보면 이제 네 번째 불면과도 연관성이 많은데, 피곤하고 또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적극적인 뭔가를 행위를 할 때나 변화를 추구할 때는 에너지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아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또 좌절감과 뭔가 절망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좀 더 과도해지면 일곱 번째, 무가치함, 그리고 죄책감, 무기력함, 이런 것까지 들게 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행위나 삶이 별로 가치가 없구나, 누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덟 번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뭘 하기가 귀찮은데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를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집중력이 저하되고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우유부단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굉장히 배타적으로 딱딱딱 나눠지는 거라기보다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제 자살 생각,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더 발전적으로 시도나, 그게 또 발전적으로 반복된다거나 이런 상태가 이제 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하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치료가 빨리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1, 2번을 조금 중심적으로 봅니다. 1, 2번을 중심적으로, 1, 2번이 뭐냐면 이제 2주 이상 조금 디프레스된 기분, 그리고 2번이 모든 매사, 일상에서 모든 관심사나 흥미와 뭔가 이제 이 쾌감이나 즐거움이 거의 없어진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1, 2번 중에 한 개 이상이 있으면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한 총 9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 이상, 한 절반 이상 정도가 해당이 되면 우리가 우울증으로 충분히 스스로 자가 진단 및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것들은 이제 정신과 병원에 이제 의원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요지는 우리가 뭐 9가지, 10가지, 뭐 12가지 이런 것 중에서 몇 가지냐, 몇 가지 이상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요지는 핵심은 어떤 오랜 기간 지속되고 단기간에 하루 이틀 우울하고 좌절하고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2주, 한 달 이런 이상으로 지속되고, 이제 특정 분야 뭔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큰 사건 사고가 있거나 그럼 당연히 우울하고 굉장히 죄책감 들고 힘들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의적인 내가 어떤 모든 행위나 내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런 기분이 넘어서 실질적인 뭔가 우리 몸을 계속 회복하고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식사, 음식이라든가 수면, 휴식에 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데다가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그게 또 내 스스로의 판단에 무기력하고 굉장히 내 스스로의 무가치함까지 느끼고, 그게 또 극단적으로 정말 나의 삶을 마감하는 생각과 시도까지 이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우울증으로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그 핵심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우울증이 있는 주요 우울장애, 혹은 또 좀 가벼운 기분장애, 혹은 조증과 같이 섞여 있는 양극성 장애, 뭐 또 기타 우울 여러 가지 기분 증상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당연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 하나, 질환 하나, 어떤 증상 하나로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특히 좀 우울증을 유발하기에 조금 더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이제 성별로 치면 여성이 좀 더 우울한 느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나이로 치면 20대에서 40대. 어찌 보면 제일 뭔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에서 뭔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뭔가 역할을 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그 핵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도 당연히 포함이죠. 그리고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기분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 요즘 워낙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출산 이후에도, 혹은 또 이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그런 이유에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정신과 질환, 여기서 말하는 흔히 이제 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포함해서 그런 것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출산이나 이런 거를 봤는데요.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이후에 우울증이 보통 나타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맞는데요. 긍정적인 굉장한 이제 큰 변화가 겪은, 예를 들면 긍정적인 변화가 결혼일 수도 있고요. 뭐 합격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좋은 뭐 집이나 차를 산 것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갑작스런 이제 상황이 바뀌고 기분이 큰 이제 변화를 겪게 되면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짚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지 행동 상담 치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기 치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대체적인 치료, 뭐 한의학적인 한방적인 치료도 같이 보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치료는 보통 이 우울증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누적되고 쌓여서 생긴 결과물이라서 치료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기준, 짧게 보면 한 3개월, 길게 보면 한 6개월로 보는데, 보통 그래서 우울증 치료도 최소 기간은 3에서 6개월 정도를 보시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1년 이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술과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인 이제 이 여러 가지 양극성 장애, 공황 장애, 뭐 조현병,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울증도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과 관련성이 많다는 이제 지금 결론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특히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건 또 마찬가지로 알코올에도 우리가 너무 관련성이 많은 걸 알고 있죠. 특히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은요.
자, 그래서 술은 또 사실 그 자체로 어느 정도는 진정과 안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있을 때 혹은 또 기분 부전이 있고 뭔가 좀 매사가 귀찮고 짜증이 날 때 술을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해지고 도리어 또 용기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느끼고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화되면 사실 그 술 자체가 또 다시 우울감을 유발할 것이고 또 우울증과 술이 서로 악순환의 관계인 거예요. 잠깐은 서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둘 다 서로를 더 악화시키는 증상을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중독 환자들이 남녀 통틀어서 3-4배 가량 높다는 보고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30% 정도는 중독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한 3-4배 정도 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30% 정도는 이제 중독에 알코올이나 약물 등의 중독에 이제 고통받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격적으로도 화를 잘 내거나 아니면 좀 감정 기복이 심하시거나 좀 격하신 그런 분들은 또 중독에 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중독이 또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울증을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 약물 자체가 알코올과 만났을 때 굉장히 좀 그 부작용이 신체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약물도 일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와인 같은 그런 발효주 같은 것들이 좀 금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우울증과 알코올 질환, 뭐 알코올 의존 여러 가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우울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이 병행한다 그러면 이것들을 동시에 같이 이제 치료를 하거나 각각이라도 치료를 꼭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혹은 또 알코올 의존으로 내가 이제 기분 부전이나 우울증의 증상도 있으시다면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치료를 하셔야 치료 성과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알코올 질환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